안녕하세요. 신흥 SEC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이 이제 터졌죠. 그래서 조정을 거치고 있을 때는 이렇게 거래 대금이 작다가 이제 양봉이 나오는 날은 거래 대금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흥 SEC는 제가 예전에 스윙 계좌 공개할 때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손절을 했었죠. 그래서 뭐 이전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제 매매 타점은 여기 매수하고 손절은 이제 정확히 여기서 했죠. 그래서 매수 매도 그러니까 결국엔 손실은 나긴 했지만은 이제 타점은 이제 손절은 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관련 뉴스로 가서 제가 신흥 SEC 매수 관점이었던 것도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인데 8월 16일에도 이제 다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쯤에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이제 나오면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은 다시 떨어지고 상승하면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기사로 다시 돌아가면은 대신증권에서 나왔고 하반기 본격 성장 구간 진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이제 54,000원입니다. 지금 주가는 39,000원, 대략 4만원이죠. 5만원이면은 54,000원이면 이 위에 이 정도쯤이겠고요. 그래서 실적 관련해서는 이제 매출은 2.4% 증가했다고 하고 영업이익은 7.5%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ESS라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에 EV 전기 자동차 생산량 확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는 어떨까요?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8월 16일에 둘 다 같은 거의 똑같은 이제 수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도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고 기관이랑 외국인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증권사 리포트들 과연 이제 주가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에 대해서 다뤘던 영상이 이제 과거에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이제 고정관념보다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주가를 상당히 잘 맞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표본이 작아서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영상에서 찾아본 표본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주가를 잘 맞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고점에서 이제 리포트 기사 나오면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지만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추세를 탄 다음에 이제 하락하고 이제 멈춤, 이제 조정하고 첫 번째 언덕을 만들고 이제 두 번째 언덕을 만들까 말까 이제 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저점이 구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종목 토론방을 가보면은 8월 18일 현재 시간인데 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아직은 이제 매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고 뭐 앞으로도 주가가 여기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관심을 받지 못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지 않아서 뭐 앞으로도 뭐 이제 썰렁할 수도 있겠죠. 하지 투자 성향에 따라서 뭐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급등하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개인들이 이제 별로 이제 관심을 갖지 않고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이 이제 슬금슬금 이제 매수를 하려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이제 종목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신흥 SAC는 이제 배터리 2차전지 관련주인데 이제 주요 제품 현황을 이제 반기 보고서에 들어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에 나왔으니까 이제 2분기 실적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전 영상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렸는데 대부분이 이제 폭발을 방지하는 역할, 폭발을 방지하는 역할, 폭발을 방지하는 역할. 그래서 이제 부품 중에서도 폭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부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담아서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담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전기 에너지를 바꿔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많이 모이게 되면은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부품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출액이 가장 큰 거는 중대형 각형 64%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대신 이제 증권의 이제 리포트 기사도 헝가리 법인이 이제 나왔었는데
헝가리 법인을 왜 중요하게 다뤘냐면은 이제 중대형 각형, 아까 위에서 우리가 봤듯이 매출액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중대형 각형입니다. 그래서 64%죠. 그래서 이제 생산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서 헝가리에도 이제 법인을 신설해서 이제 라인을 이제 더 증설했다는 거죠. 라인을 증설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팔겠다는 이제 거겠죠. 수요가 없는데 이제 이런 라인을 더 증설하고 하는 거는 이제 과투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충분히 수요가 이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설을 하는 거겠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급속하게 성장하는 유럽향 이제 전기 자동차용에 쓰이는 중대형 각형 제품이 2020년 이후로 이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증설하고 있다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조성이 되고 있고요. 투자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서 제품이 더 많이 팔릴지 아니면은 이제 하향하는 업종이라서 수요가 줄고 매출이 줄고 기업 실적이 악화될지 그 두 가지만 판단을 해도 그 방향성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막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 수요가 늘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면은 이제 방향성은 이제 위겠죠. 위일 가능성이 이제 큰 겁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내고 싶기 때문에 기다리질 못하는 거죠. 2020년도에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질 못하니까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보고 싶으니까 급등주 매매를 많이 하게 되고 막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 보다가 이런 이렇게 느린 종목들을 보면은 답답하죠. 저기는 벌써 뭐 30% 이상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나는 뭐 1, 2% 오르기도 힘드니까 자꾸 이제 위험한데 베팅을 하다가 이제 손실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손실을 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위험한 매매를 하다가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재무제표도 보면은 이제 제 10기는 2018년도를 말하는 거고 11기는 2019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기니까 상반기겠죠. 6월 30일까지니까 1월부터 6월 30일. 여기도 2018년 1월부터 6월 30일. 그거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이제 실적이 늘었는지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적으로 보면은 이제 늘었고 3개월 단위로 보면은 이제 줄었습니다. 매출이요. 영업이익도 이제 누적으로 보면은 이제 늘었고 이제 3개월로 보면은 이제 줄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코스닥 종목들에 보면 적자 기업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흑자만 봐도 상당히 이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죠. 홀딩을 할 때도 안심하고 이제 수익은 내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차트를 돌아서 이제 분봉을 보면은 이전에 시장에 관심 받지 못하니까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겠죠.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좀 관심을 받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하고 조정한 다음에 다시 2차 상승까지 그리고서 조정을 거치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보면은 이전보다 이런데 점으로 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등락폭이 이제 커지면서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거래량이 이전에는 밋밋했던 거래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는 이제 대략 이 부분쯤이 이제 지지와 저항이었는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지지와 저항 부근인데 이렇게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고서 상승했습니다. 다음 저항선은 이제 이 위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박스권이라고 만약에 본다면은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 저항선까지 도달하고서 뭐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버티다가 다시 상승해 줄 수도 있고, 주가는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찍을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기존의 저항선을 돌파하고서 종가가 이 위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다시 뭐 횡보를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